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세무사 수험 재정학의 바이블 정병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외부성 문제, 그중에서도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직접 규제와 피구세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나 강물을 오염시키는 폐수 같은 문제들, 이걸 시장에 그냥 맡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정부가 나서야 하는지 그 역할부터 짚어보고요.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해법인 직접 규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학자들이 사랑하는 아주 똑똑한 해법, 피구세를 그래프와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비슷한 듯 다른 보조금과의 차이점까지 확실하게 비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정부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왜 정부가 나서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시장 실패 때문입니다. 외부성처럼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네, 바로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직관적인 방법, 직접 규제입니다. 교수님, 근데 직접 규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말 그대로예요. 정부가 기업들한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이렇게 선택의 범위를 직접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강물은 수질 2급수 이상으로 무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라던가 각 공장은 오염물질을 1년에 100톤 이상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탁 못 박아버리는 거죠. 아주 강력하죠? 교수님, 근데 그냥 모든 오염물질 배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리면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거 아닌가요? 하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듣기에는 그게 제일 속 시원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규제가 왜 최선의 방법이 아닌지 그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직접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을 10톤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A 공장은 기술이 낡아서 10톤 줄이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B 공장은 최신 기술이 있어서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때 정부가 모든 공장 똑같이 10톤씩 줄이세요 라고 규제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총 110만 원의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만약 B 공장이 20톤을 다 줄이고 A 공장은 그냥 두면요. 똑같이 20톤을 줄였는데 사회 전체 비용은 20만 원밖에 안 들죠?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이처럼 직접 규제는 기업마다 다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이걸 잘 지키는지 일일이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좀 더 세련되고 똑똑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시장의 가격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피구스입니다. 피구세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세금인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염물질처럼 나쁜 외부 효과를 만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회에 끼친 피해액만큼을 정확히 세금으로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그동안 공짜로 버리던 오염물질에 대해 세금이라는 비용을 내야 하죠. 즉, 사회가 부담하던 비용, 이 외부 비용을 자기 자신의 생산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바로 외부 비용의 내부화라고 불러요. 아, 교수님, 그래프만 나오면 머리가 좀 아파요. 괜찮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안 할 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보죠. 시장은 수요 곡선 D와 기업의 사적인 생산 비용, 즉 공급 곡선 PMC가 만나는 저 이점에서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생산량은 Q2가 되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숨어 있어요. 바로 오염으로 인해 사회가 겪는 고통, 그 비용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사회적 비용을 한번 더해볼까요? 기존의 사적 한계 비용 PMC에다가 오염으로 인한 외부 한계 비용 EMC를 수직으로 더한 게 바로 이 새로운 곡선 사회적 한계 비용 SMC입니다. 사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생산 수준, 즉 사회적 최적점은 수요 곡선과 이 SMC 곡선이 만나는 E스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생산량은 Q스타가 되고요. 어때요? 시장에 그냥 맡겨뒀을 때 생산량 Q2보다 훨씬 적죠? 이게 바로 시장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피구세가 마법을 부립니다. 정부가 외부 한계 비용, 즉 EMC의 크기와 똑같은 금액의 세금, T를 물건 하나 만들 때마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세금만큼 늘어난 셈이 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정확히 세금 T만큼 위로 쭉 이동해서 S-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로운 공급 곡선이 뭐랑 똑같아지나요? 맞아요.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 SMC 곡선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새로운 균형점 E-를 찾아가게 되고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인 Q-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피고세의 핵심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그동안 무시하고 사회에 떠넘겼던 외부 비용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자기 자신의 내부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용이 늘었으니까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스스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마라고 막는 것보다 훨씬 세련된 방식이죠. 교수님, 그런데 꼭 세금처럼 채찍을 들어야만 할까요? 반대로 오염을 줄이는 착한 기업한테는 돈을 주는 당근,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세금을 매기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돈을 내느냐입니다. 피고세는 오염을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아주 충실해요. 기업이 정부에 세금을 내죠. 반면에 보조금은요, 정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오염을 줄이는 기업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원칙부터 다르죠?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세금은 그 산업의 이윤을 낮추기 때문에 잠재적인 오염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보조금은요? 오히려 저 산업에 들어가면 오염 좀 줄이면서 정부한테 돈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신호를 줘서 장기적으로는 오염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착착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3가지 핵심을 배웠습니다. 첫째, 직접 규제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기업들의 각기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둘째, 피고세는 외부 비용을 내부화시켜서 시장 기능 자체를 활용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똑똑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과 보조금은 비용 부담의 원칙도 다르고 특히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피고세가 그럼 만병통치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염물질 1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정확한 피해액, 즉 그래프에서 봤던 외부 한계 비용, EMC를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 값을 정확히 알아야 최적의 세율을 정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정부가 피구세 같은 환경세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돈으로 국민들의 소득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오염은 줄이고 이걸 첫 번째 배당이라고 해요. 동시에 세금 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까지 줄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배당인데요. 이 2가지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이중 배당 가설입니다. 과연 환경보호와 경제 효율성,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